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이해 오늘 9주차. 원래 정상적인 수업으로는 10주차지만은 우리가 중간에 휴일이 한번 꼈기 때문에 오늘 9강에 해당되는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동양과 서양도 남녀 차이만큼 굉장히 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그 숫자를 갖다 세는데, 손가락으로 세는데 우리 어떻게 세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다른 거는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구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 이렇게 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펴가면서 해요. 이런 것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밑에 있는 그림은 그룹 A에 속할까요? 그룹 B에 속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A에 속한다, B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테지만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A 그룹에 속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서양 사람은 근데 B 그룹에 속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게요. 자, 요 그림, 이 그림에서 가운데 갈색 원기둥이 있잖아요. 그쵸? 갈색 원기둥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기둥하고 같은 부류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 직사각형의 요거하고 같은 부류일까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그런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요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그림에서는 지금 닭이 A, 그리고 풀이 B예요. 소가 있어요, 소가. 소는 어디하고 서로 짝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A? 혹은 B? 어느 것하고 짝 짓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까? 요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러한 차이들 또 하나 더 볼까요? 또 하나 다음 그림 중에서 서로 연관이 있는 것과 끼리 서로 이렇게 선을 갖다가 이어보세요. 원숭이, 팬더, 바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관을 지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씩 뭐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서양이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서양의 차이를 갖다가 분석해 놓은 학자가 있어요.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교수님이시고요. 리처드 니스벳이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원서로는 저렇게 The Geography of Thought, 즉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갖다가 저술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에는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출간이 되어 있고요. 최인철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 대학에도 바로 요러한 형태의 요 지금 하드카바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러한 형태의 책으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빌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오늘 강의할 내용들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흥미롭게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1940년생이에요. 뉴욕에서 출생을 했고요. 문화심리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원래 터프트 대학을 갔다가 1962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졸업을 하신 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요.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로 어디에서 계속 교폰을 잡았었냐면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후학을 양성을 하고 교편을 잡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미국 과학원 회원이고 또 미국 심리학회 그리고 미국 심리학회 학술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상한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마인드웨어라든가 휴먼 인퍼런스 그리고 룰 오브 리즈닝 또 그리고 the person or the situation 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제 다양한 책들을 갖다가 저술을 하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자,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동서양의 차이를 사실은 이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동양 학생들하고 서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 프롤로그에서는 동서양의 세계관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갖다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물은 늘 변화하고 언젠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은 동양적인 사고.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사고는 세상을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세상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금 직선적인 사고가 바로 서양적인 사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동양은 파란색, 서양은 고동색으로 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양 사회는 그러면서 집합주의적이고 상호주의적이고 그런데 반해서 서양 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저러한 시각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그 생각과 그리고 서양의 생각이 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이 이렇게 동서양의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체계적인 실험 연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도 사실은 이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실험을 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 일부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차이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동양은 공동체주의, 서양은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럴까? 그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지금 그 서구 문명에 발달된 것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미개발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연의 차이, 그쵸? 환경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마찬가지 리처드 니스벳 교수도 그러한 점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동양 그러면은 동양 전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동아시아권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또는 대만, 또는 싱가포르, 이런 정도의 그런 이제 동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물론 높은 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산이 비교적 낮은 편이면서 평탄한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서양들, 유럽을 포함하는 서양권들, 현재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그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건너가서 그러면서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산들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알프스라든가 몽블랑이라든가, 그렇죠? 유럽에 이렇게 높은 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한 산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환경 차이에서
동양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 농업은 뭐 유럽에도 이제 발달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저러한 농작물을 갖다 주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농업보다는 사실은 목축, 그쵸? 우유를 갖다 주식으로 하고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그래서 사냥이 발달을 하고요. 또 이러한 이제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문물 때문에 어떤 무역에 적합한 그런 뭐라 그럴까,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차이까지 이것이 이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뭔가를 통솔을 해야, 중앙집권적으로 통솔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서양의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서 가서 사냥을 하고, 목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교적 협동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협동이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자율성이 강화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공화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개인의 의견을 막 치열하게 다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한 차원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관점도 그래서 이렇게 협동이 필요하고 중앙집권정이다 보니까는 관계를 갖다 중심으로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맥락을 갖다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이 서양의 경우는 사물, 또 어떤 사물 간의 차이, 그 물체 자체의 본성, 이런 것들에 중심을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동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주의, 서양은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회 집단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왜?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는 개인이 상황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경우는, 동양의 경우는 상황을 중시를 하게 되고, 서양의 경우에는 본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로 극명하게 나타났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동양은 공동체주의, 서양은 개인주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물에 대한 관계, 맥락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사물 그 자체의 본성을 갖다 이제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 의존성에 있어서도 타인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고, 동양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경우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감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로. 예. 그런 차이가 있고요. 대화 방식도 이러한 점에서 동양의 경우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개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화법을 갖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물론 이제 간접화법,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예, 여성의 경우가 주로 이제 간접. 마이크 꺼주세요. 예,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간접화법이고, 그리고 이제 남성의 경우가 이제 직접 화법을 주로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의 경우가 간접화법이고 서양의 경우가 직접 화법을 쓰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렇게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러한 차이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동양의 경우에는 도를 중심으로 하고, 서양의 경우에는 3단 논법들,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3단 논법, 이런 것들을 중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동양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한자 문화권, 동양에서는 개인을 갖다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인간이란 독특한 특성과 목표를 가진 그런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본 데 반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집단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봤었던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이상을 갖다가 이제 찾고자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속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고, 또
이런 어떤 본질을 찾다 보니까 이러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해괴망측한 그런 논리도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제논의 화살 같은 경우는 이 화살이 과연 관역을 맞추느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 화살이 C를 갖다 떠나면 자 우리가 중간쯤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중간쯤 도달하는 시간에서 또 이제 중간에서 중간쯤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또 그거의 중간에서 중간쯤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중간에서 중간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결국은 그걸 갖다 굉장히 미분화하면은 영원히 저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역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사고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해서 이제 동양의 경우에는 사물의 관계를 갖다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교라든가 유교, 불교에서도 어떤 조화를 갖다 중심으로 하고, 음양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용을 갖다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 또 모순의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모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사람이 선전을 하면서 두 개를 갖다 이제 팔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순 아니에요. 창모 방패순. 예. 이러한 것들도 동양에서는 이제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떤 동양적인 사고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세옹지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은 바뀌는 법이다. 예,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표현인데요. 세옹지마는 이제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떤 한 노인이 말이 하루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도망을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말을 잃어가지고 너 슬프겠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얘기하기를, 뭐 살다 보면 그럴 일도 있지 뭐. 그랬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갔다가는 야생마 다른 말을 갖다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말을 갖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고생을 하더니, 슬퍼하더니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와가지고 너 복받아 횡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세상에 보면 그렇게 가끔 좋은 일도 있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생마를 갖다가 타고 놀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갖다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크게 다쳐가지고 그래 좋은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렇게 나쁜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러게 말이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라고 대답을 했는데, 때마침 그날에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징용으로 다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다쳐가지고 걸을 수도 없으니 징용을 못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용을 못 나갔다기보다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세옹지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옹은 노인용이고 마는 말맞자죠. 그러니까 노인이 말을 잃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졌었던 일련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빗대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주은래도 예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프랑스 방문했을 때. 그랬더니 지금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앞으로 역사가 충분히 있으니 좀 마이크 꺼주세요. 예,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자꾸 잡음이 들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이제 했었던 적이 있고요. 예,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꽃이 하나 있다. 이 꽃은 왼쪽에 있는 A그룹과 오른쪽에 있는 B그룹 중 어느 쪽에 속할까? A グループで A グループ B グループ A グループですね。 A グループ A グループ
A그룹. A그룹이요. A그룹이요. A吧，A 种属于 B 组的，A 组吧。 A组. B. A. B B. B B Okay, it belongs to B. A B. B. It belongs to B. B. A B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 과연 동양인과 서양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텅 빈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모습이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우주인 것이다. 텅 빈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은 주변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예로부터 이 우주 공간이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믿어왔다. 그리고 공간에 가득 찬 기가 모여서 사물을 이룬다. 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사물은 주변의 기와 항상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사물이 허공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서양과 우주를 이루는 기가 모여 사물이 생겨난다고 믿는 동양.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시작된다. 서양인들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믿었다. 동양에서는 모든 물체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각각의 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양인은 예로부터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이유가 지구와 달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The ancient Chinese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vity. They understood the notion that there can be action at a distance, that one object can be distant from another and it still can operate on it. And it's amazing to us today, but the Greeks did not understand that. In fact, it's amazing that until the late 18th century, the West believed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as action at a distance, whereas 2,500 years ago, the Chinese understood the basic principles of acoustics, they understood magnetism, and they even understood the true reason for the tides. And this was unknown even to Galileo. Galileo had many interesting theories about why the tides exist, and all of them were wrong, whereas the Chinese had gotten it right 2,500 years before because they were paying atten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xt and the object. 우주의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사찰의 정원에는 이러한 동양적 우주관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 나무로 된 원기둥 모양의 물체가 있다. 이것을 닥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로 된 원기둥을 닥스라고 할 때 나무로 된 직육면체와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 중에 어떤 것이 닥스라고 할 수 있을까? This is a duck. Ducks. Ducks. Yeah. Which one is the duck? 서양인들은 모양이 같은 원기둥을 닥스라고 선택했다. That's another duck. Because it's round like this one. I would say that one. Why? Because it's the same, similar shape. The colour doesn't matter. Which one is a duck? That one. Same shape. Which one is a duck? That one. Why? Because that one's got a curve like that, and that one's got two circles there, and this is both the same, but they're different colour. 그러나 동양인들은 재질이 같은 직육면체를 닥스로 선택했다. Yeah. 이유는요? 그냥 비슷하게 된 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요. 왜요? 질감이 비슷하니까요. なんで？だって同じだから木。そっか。木でしょ？木でしょ？だから。こっち。はい。その理由は何ですか？素材が一緒だから。素材っていうか木の木目とか。这个吧，为什么呢？因为这俩材质一样，材质一样。对，还有吗？本质一样，本质一样。对，对吧？对，为什么呢？我感觉 dogs 应该是一个木制品吧。我觉得这个是，为什么？因为它俩的虽然形状不同，但是形状可以塑造可以改，而质地它俩是一样的，材料是一样。 이러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생각의 차이는 물체와 물질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다. If you break the object in front of you, a piece of it is not the same as the whole object, right? However, if you have a lump of clay or a lump of wax, and then you break it, each piece is the same as the lump of clay, right? So the criteria for the same is very different for substance and an object. And for substance, there is no notion of individuality and then no notion of wholeness, you know. Whole and part is the same for substance, okay? But for object, you know, whole is a whole, and then piece of it or part of it is no longer the same object, considered the same, right? So this distinction is very important conceptually. And English and another Western languages quote this distinction, conceptual distinction in grammar.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죠?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분명히 그 생각하는 바 그리고 선택하는 바들이 분명히 달라졌죠, 그죠? 네, 바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들은 동양의 경우에는 더불어 사는 삶이고요, 또 서양의 경우에는 홀로 사는 삶으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자기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양의 경우에는 고맥락 사회이고 서양의 경우에는 저맥락 사회라는 거예요. 고맥락이라는 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라는 자아를 동양에서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집단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자아라는 것은 집단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외측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단하고
하고의 그런 차이도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단 간의 그런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양의 경우에는 바로 상호 의존성을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독립성을 갖다가 이제 크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도 이를테면 서양의 경우에는 독립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자잖아요. 자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자잖아요. 그렇죠? 예, 친밀성을 갖다가 늘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의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의 일을 갖다 스스로 대부분 결정을 해요. 그런데 동양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선택하는 걸 도와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들, 창조성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손상해 갈 수 있는 거죠. 예, 또 특정 사물에 초점을 갖다가 두고 속성을 파악하는 데 반해서 사물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고요. 대화를 할 때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서양의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는 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를 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 상황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서양에 비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직설적으로는 언급 안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광고를 갖다가 좋은 광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 광고, 그리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광고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논쟁의 경우에는 동양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서 논쟁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의 경우에는 논쟁이 제2의 천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갖다 싸우고 그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이 분쟁이 일어나면 중재자가 중재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도 우리나라가 중재를 하려고 또 북한도 방문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동양의 경우에는 전체를 보는 데 반해서 서양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보신 것처럼 부분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개별적인 사물, 동양의 경우에는 연속적인 물질 이런 것들을 보고요. 서양은 사람들이 원자처럼 결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동양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로 맺어진 유기체다라는 형태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이 서양의 경우에 세상을 통제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반해서 동양의 경우에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성질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양에는 순환론, 서양의 경우에는 직선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개인의 판단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그랬다가 조금 뒤에 2교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